안녕하세요. 오토킴. 오늘도 또 김현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결혼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성행위와 관련된 얘기를 같이 해볼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결혼 성행위와 제가 생각하는 그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혹시 결혼 정년기에 드셨거나 아니면 앞으로 결혼할 계획을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은 건 혹시 여러분이 왜 결혼하려고 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는가? 이게 저는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결혼할 당시에 그런 질문을 하지 않고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그 질문을 해서 그거에 대한 생각과 견해를 스스로 갖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결혼을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결정사 같은 데 가서 나의 등급을 배정받고 내 등급과 비슷한 어느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행복도 누리고 안락함도 누리고 평안함도 누리고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렇게 비즈니스로 생각하시면 사랑이라는 말은 거기서 빼고 결정사를 찾아가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두 결정사에 만난 두 영혼의 행복이라든가 혹은 평안함이라든가 안락함이라고 하는 건 어딘가 좀 가련해 보이는 느낌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친구들한테 혹은 후배나 예전에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결혼한 이유가 뭐니? 라고 했더니 이제 몇 가지 답을 들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면, 뭐 부모님의 강권 같은 거, 그러니까 효도의 일종 같은 거죠. 내가 죽기 전에 손주를 봐야 되겠다. 뭐 아기를 낳고 싶은 사람도 있어. 또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전부 다 결혼을 하는 거야. 나만 안 하면 좀 이상하게 느껴져. 그래서 결혼했다는 친구도 있고요. 외로움을 되게 많이 탔기 때문에 내 곁에 누군가가 필요했다라고 말하는 친구와, 아니면 내가 불완전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반쪽을 만나서 완전체 하나를 이루고 싶었다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고, 조금 충격적인 친구는 나는 동물적 욕망이 되게 강한 사람이야. 그래서 때로는 그 성욕이 통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서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옆에서 그거를 같이 해소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답을 다 이렇게 좀 종합을 해보면 어떤 하나가 공통적으로 나오냐면, 너를 위한 것보다는 나를 위하여 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 같아요. 아, 결혼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의 반쪽을 찾아 완전한 하나를 만들고 싶다라는 친구의 답변과, 또 나의 그 가끔은 통제되지 않는 성욕을 해소시키고 있다, 성행위에 관련된 거에 관해서 저는 프랑스 정신분석학자였던 자크 라강의 말을 가지고 그 친구의 그거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라강은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관계에서 특히나. 그래서 이 둘이 한데 결합을 해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두 개의 반쪽이라고 보지 않은 거예요. 락강은 실제로 우리가 성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우리 머릿속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환상 각본의 성행위 전형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행위를 할 때 그 환상 각본에 맞춰서 성행위를 그냥 하고, 거기에서 욕망과 우리가 성적인 욕망과 우리가 만들어내는 판타지를 서로 일치시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삭막한 데도 있죠. 근데 잘 들어보면 맞는 말이에요. 이 말이 조금 어려우시면 이렇게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우리 뭐 20대 젊은이들이 대부분 서로 만날 때 내 머릿속에 이미 이상화된 남성을 그리고 있고, 남성은 이상화된 여성을 그려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상화된 남성과 여성의 최대한 근접해 있는 사람을 찾아서 우리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거나, 그렇지 않으면 결혼의 대상으로 삼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 놓은 환상의 각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성행위를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직접 성행위를 하면서 얻는 쾌락 같은 거, 그 쾌락이 과연 이 둘을 결합시킬까 아니면 분리시킬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둘이 결합된다고 생각해요. 두 몸이 만나서 성행위를 할 때. 근데 락강은 결합이 아니다 분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요, 내가 쾌락을 느낄 때는
나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쾌락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쾌락을 딱 느낄 땐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 내 파트너 옆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먼 곳, 그 파트너로부터 먼 곳, 상대방으로부터 가장 먼 곳으로 나를 데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그려놓은 환상 각본 속에 있는 그 여자, 그 이미지, 그걸 찾아가는 거니까. 만약에 이렇게 읽는다면 성행이라고 하는 것, 성관계라고 하는 것의 진실은 나르시시즘이죠. 나에 관한 사랑이죠. 그렇죠? 그래서 둘이 하나가 결합되는 결합체로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락강이 성관계는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남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 여성의 몸을 빌어서 내가 쾌락을 얻지만 실은 내 정신의 쾌락 환상은 그 여성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환상 각본 속에 만들어 놓은 그 여자를 향해 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정신 분석학으로 성행위를 읽으면 되게 삭막하죠.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헤겔이라는 철학자의 인정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얘기를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헤겔의 인정투쟁을 가지고 말한다면 자크 락강의 말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행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한, 나의 생물학적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한 필요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나를 생물학적 존재로만 인식하지 말고 하나의 인간, 다시 말해서 내가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자율성을 가진 어떤 행위자 아니면 수행자로서 너는 나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야. 더 쉽게 말하면 성적 대상으로만 보고 나를 생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헤겔의 인정투쟁과 자크 락강의 그 욕망이론은 서로 상반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처럼 헤겔의 인정투쟁이라든가 아니면 자크 락강의 욕망이론 같은 걸로만 해서 사랑을 이해할 수는 없을 건데, 이 둘을 알고서 실제 성행을 하거나 사랑을 하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제가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이 사랑 그 초기 단계 아니면 결혼 생활 초기 단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흐르잖아요. 그러면 어느 누군가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때가 있어요. 욕망 이론으로 제기하면 너 너를 사랑하는 나르시시스트구나, 이렇게 말한다고. 너 내 몸을 이용해서 너 지금 쾌락을 추구하는 거구만, 이렇게 물을 때가 있고, 또 아까 말한 헤겔의 인정투쟁으로 가면 너는 왜 나를 하나의 독립된 자율적 그런 어떤 수행자로서의 그런 존재로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서로 티격태격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것은 결혼 생활보다는 연인 관계일 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저는 세 번째 해결책으로 니체라는 철학자를 또 끌고 들어와 볼게요.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는 언젠가 우리 자신을 초월한 나를 사랑해야 될 때가 온다라고 얘기했어요. 초월에 관한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극복한 거예요. 조금 전에 락강의 그 분석으로 읽으면 나만 사랑하는 그런 거에서 나를 넘어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가 온다는 얘기죠. 그럼 이 사랑은 여태까지 우리가 쭉 해왔던 사랑하고는 되게 많이 다를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랑하는 방법을 따로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배우려면 먼저 사랑이라고 하는 쓴 잔을 마셔야 한다라는 문학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 그러면? 어떤 게 나를 초월하는 사랑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흔히 갖고 있는 그 욕망 중에서 뭐 소유욕이라든가 명예욕이라든가 뭐 승부욕 아니면 성욕 뭐 이런 것들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이러한 욕망들이 생겨난단 말이야. 그거 다 그냥 받아들이는데, 그걸 받아들여서 그 쾌락의 충족만을 원하지 말고 그것을 승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니체가 말한 초월과 승화는 저는 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태까지 쭉 해왔던 그런 둘의 사랑을 한 단계 높여서 승화된 사랑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니체는 그 유명한 책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인간은 가장 더러운 강이다 라고 했어요. 인간은 가장 더러운 강이다.
우리가 사랑으로 끌고 들어오면 수없이 많은 욕망들, 오직 내 것만 챙기려고 하는 거, 나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거,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으로 읽어도 되겠죠. 인간은 가장 더러운 강이다. 인간이 이런 더러운 흐름을, 강이니까 더러운 흐름을 받아들이면서도 더럽혀지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한 가지 방법은 인간이 바다가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좀 얘기가 되죠. 왜냐하면 바다는 더러운 걸 다 받아들이면서도 자기 자신은 그걸 다 정화시켜버리니까 깨끗한 상태예요. 그래서 승화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아 너희들 더러운 강의 모습으로 그대로 있지 말고 사랑에서도 바다라고 하는 한 단계 승화된 초월된 그런 바다가 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니체가 거기서 한 말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순간은 위대한 경멸의 시간이다 라고 얘기해요. 위대한 경멸의 시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태까지 너희들이 가졌던 그 저열한 사랑법, 아니면 저열한 생각들, 그것을 인식하고 버리는 순간이 위대한 경멸의 순간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더러운 강에서 바다로 변환되는 거겠죠. 오늘은 문학적인 표현도 많고 비유적인 표현도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저열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초월의 발판이 되는 거니까. 그게 승화의 발판이 되는 거니까. 위대한 경멸의 그런 순간을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히 계세요.